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허커비 전 미국 주지사 협회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허커비 주지사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었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허커비 주지사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고, 또 이번 지난 9월 8일엔 아주 장문의 편지를 직접 주지사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허커비 주지사와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죠. 갑자기 아주 정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허커비 주지사를 이제 만나게 된 장소는 하와이였습니다. 왜 하와이였는가? 하와이의 허커비 주지사가 하와이 공화당들의 그 특별한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정치적인 그런 행사죠. 거기에 와서 메인 스피커로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와이에서 거기로 가서 허커비 주지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 하와이 호놀룰루를 가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아마 좀 이해감이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저희가 호놀룰루 시입니다. 여기서 10월 22일에 만났습니다. 물론 제 혼자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아주 정말 우리 태극기를 든 그 애국 시민들의 그 애국 운동의 아주 선봉장들이, 아주 맹호부대 지휘관들이, 아주 전략을 짜는 그런 장군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허커비 주지사와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김일선 교수님, 이미 하와이에서 이 허커비 주지사와 만나고 대화한 것에 대해서 이미 동영상으로 올려 게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그 탐색창에 들어가셔서 김일선 그리고 하와이 이렇게 하시면 그 태평 TV에 그 두 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제가 김일선 교수님의 부탁을 받고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미의 동맹이 혈맹이고 우리가 더 이 한미 혈맹을 견고하게 우리가 만들길 원한다 하는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 더 다른 여러 가지는 이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김일선 교수님 아주 정말 용맹하고 열심히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계신데, 태극기 운동을 벌이고 계신데 성원해 주시고, 또 태평TV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우리 애국 시민들, 또 애국 시민 지도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극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적극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물심양면에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끓든지요. 얼마나 참 뜨겁든지요. 참 이런 애국자들을,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제가 잊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10월 22일에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말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딱 두 마디 했습니다. 허커비, 물론 제가 이제 동문이라고 하는 것을 텍사스의 그 달라스 옆에 폴트 월스라고 하는 곳에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로 볼 땐 제일 큰 신학교가 있습니다. South 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우리 허커비 주지사님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역시 거기서 공부하고 음악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외가 함께 가서 만나서 동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한국인 동문을 만났으니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우리가 학교 자랑도 하고, 네,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 저 외에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는데, 남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또 목사님끼리 또 마음을 이분이 또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목사로서 또 그렇게 목사 대 목사로서 또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또 대화하고, 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이 허커비 주지사와 우리 이념이 같은 보수 우파이고요. 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같고 반공에 있어서 철저하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면에서 우리가 한결을 갖고, 또 우리가 목사들이 또 2명이나 이렇게 침례교 목사들이 2명이나 갖고, 또 이번에 한국 동문 2사람이 저와 저 집사람이 함께 또 갖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그런 미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운 분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워낙 겸손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숨은 애국자들, 그분들의 희생과 그 수고와 헌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든 것 때문에 이번에 이 허커비 주지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4일 날 또 이렇게 저희 내외가 여기에 호놀룰루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미국 공화당 하와이 공화당 정치 행사장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딱 2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얘기를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커비 주지사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허커비 주지사께서 We will,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탄원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원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탄원해 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We will,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어떤 한 우리 그 참석한 한인 지도자 한 분에게 오히려 손을 꽉 잡으면서 내가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가서 또 한 번 컨펌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3번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한국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 일본에서도 어떤 성도 한 분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하와이로 떠나기 직전에 동영상을 보시고 또 저를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만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에 있는 애국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번 특별히 이 하와이는 해외 동포들의, 특별히 미주 동포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와 그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후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수고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에 수백 수천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거기 참석한 분들이 본인의 그 의사를 표현하시도록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이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가 어떤 분인가를 전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잠시 소개해 드리면 앞으로 이분은 중요한 그 우리의 대사가 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남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1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또 그 아칸소주가 어려운 주입니다. 좀 가난한 주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 접하면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 알고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목회도 있지만 또 정부의 정책을 펴는 일을 통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계로 내보내셨습니다. 아칸소 주지사, 44대 주지사, 150년, 지난 남북전쟁이 끝나고 150년 기간 동안 공화당 원으로서 이 아칸소주, 남부주죠. 거기에 주지사를 지낸 사람은 이분 앞에 꼭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두 번째로, 150년 동안 두 번째, 공화당 원으로서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 두 번째 하면서 2회를 연거푸했습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보다 아마 한 몇 주, 뭐 그 정도 차이로, 연임한다고 하는 건 참,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데, 연임한다고 하는 건 대단하죠. 얼마나 이 정치적인 능력과 그 식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감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2008년이죠. 그리고 또 2016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후보 나오고 그런데 17명 나왔을 때 그때 후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드롭 하시고 트럼프 후보를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이분은 주지사 시절에 전 미국 주지사 전부의 그 협의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입니다. 또 정치평론가고 저술가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도 대통령 후보들 막 그냥 그 말로 서로 전쟁을 벌일 때도 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칭찬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아주 그렇게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딸 사라 허커비가 지금 백악관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후광을 입었으라고는 아닙니다. 10살 때부터 이 허커비 후보가 주지사의 선거를 치를 때부터 그때부터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고 나가서 뭐 아버지를 도와서 거리에서 붙이기도 하고 국기를 꽂기도 하고 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아주 다양한 걸 거쳐서 백악관 대변인까지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허커비 쇼의 진행자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이 쇼는 앞으로 이 공전의 히트를 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 또
특별히 기독교, TV에는 기독교 방송인데요. 네,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의 허커비쇼 진행자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에 제가 참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일리노이주에 이 스튜디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직접 가야 합니다. 또 참석하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 하는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허커비쇼 첫 방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행동 지침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로 이제 해외에서 할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뭐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국내에서는 계속 이 트럼프 지지, 트럼프 정부, 미국을 환영하는, 네, 미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의사를 계속 표현해 주세요. 여러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애국당 같은 데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커비 주지사의 이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하와이에서의 허커비 주지사와의 회동은 아주 그냥 이 말로 홈런, 아주 대홈런을 때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홈런 가지고 우리가 야구 경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허커비 주지사에게 정보를 주고 또 이해를 구하고 만나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커비 쇼에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 아니라 박 대통령을 그 쇼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송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다루게 되면은 미국 전역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상황을 탁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많이 이걸 볼 텐데 미국의 여론을 일으키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커비 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직접 그 허커비 쇼에 뭐 패널로 참석해서 함께 인터뷰도 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설득하십시오. 여기 지금 텍사스에 있는 한 그 큰 교회인데요.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 Second Baptist Church, 휴스턴에 제일 크죠. 이 교회 복음주의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은 그 양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박 대통령 문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분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정치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아주 절대 다수가 이 보수 우파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원의 40%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바뀌고 깨어나고 이 정치에 대한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고 편지 보내고 대화하고 계속 이렇게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미국의 정계, 미국의 정치, 여기 백악관도 있고 여기 또 미국의 의회도 여기 있습니다. 이 정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대주의입니까? 미국을 끌어들입니까? 아니,
북한을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종북 좌파들이. 중국을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중국 앞에 가서 그냥 벌벌 떨면서 말이죠. 무슨 사대주의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국내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 편견으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이게 제대로 잘 풀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외, 미국, 그리고 세계, 특별히 미국의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에, 또 지금 마침 우리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보수 우파 행정부가 있는 미국의 정계에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계가 우리를 이해하고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들이 열심히 일해주도록, 열심히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또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여기 뭐 팍스 뉴스, 여기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보수 이 성향의 언론이 있는데, 팍스 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기사화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런 언론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이 거짓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좌파, 이 행정부, 종북 좌파, 친북 좌파, 이 문재인 행정부의 이 아주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고 자꾸만 알려야 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을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유엔의 중요한 11월 9일 날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회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문제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왜 구해야 하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되는가? 첫째는 대한민국 반공보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가 반공보수, 대한민국 반공보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게 되면 저쪽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공보수를 짓밟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짓밟고 완전히 불태울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악령의 작품입니다. 반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념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반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그 공산주의를 적으로 알고 싸워야 합니다. 이 반공보수의 상징,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짓밟히고 지금 병사 직전에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반공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촛불 민심, 촛불 광기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대단히 아주 김 목사님 직선적이군요. 대단히 아주 극단적이군요. 그렇게 비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촛불 광기에 불의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기의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촛불 광기라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 이거 아직 많이 안 보셨는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거짓말로 타오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어찌 신성하단 말인가? 1부, 2부로 나누었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들이 뭐 진실의, 정의의, 뭐 공의의 촛불 들었다고 하는 게 그 심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지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30개 제가 담았는데 더 많죠. 자료가 지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60개만 제가 추렸습니다.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게 이 거짓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거짓의 힘으로 타오른 것입니다. 거짓이 공개가 돼서 이 증오가 거짓으로 말미암아 비롯돼서 타오른 게 바로 이 촛불입니다.
촛불혁명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기초 위에 놓여있는, 거짓의 도덕성 위에 놓여있는 바로 그런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고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UN 연설에서 촛불혁명의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순사기, 거짓말, 음모 이런 것으로 잔혹성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촛불 배후에 있는 이 촛불혁명의 정부의 대통령이라고요? 자기는 촛불 정부랍니다. 그럼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자기는 촛불혁명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촛불혁명 정부 대통령?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입에서 이런 말을, 유엔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전이라고 한국의 이 남침, 북에서 남침 전쟁을 그렇게 미화해버리고 이런 대통령인 동안에 어떻게 민족 정기가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시면 여기 촛불 광기에 불의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만 이게 쓰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실천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의를 행하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촛불의 광기, 거짓 광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이 불의한 마녀 사냥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촛불이 아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거짓에 기초했단 말입니까? 60가지도 넘나니 100가지도 넘나니 훨씬 더 많은 그런 거짓말로 가득 넘쳐난 것이라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까? 당신은 그런 민주주의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자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말고요.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두어요. 분명한 이유가 없이 형사재판의 경우에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고령의 여자를 지금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여자 대통령을 그냥 감옥에 이 불법적으로 가두고 있어요. 불의한 권력이죠.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법 전문가의 말을 좀 빌리겠습니다. MH그룹의 발표문 전문을 제가 번역을 한 것인데요. 지난번 한번 발표했습니다. 여기 라드니 딕슨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 변호사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박 대통령의 구금, 이게 제 말이 아니죠. 국제법 전문가의 지금 말입니다. 이분은 왕실 변호사입니다. 퀸스 카운슬, 영국 최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유엔에 자문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법을 이 사람보다 국제법을 더 잘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런던의 법정 변호사며 인권 변호사인 라드니 딕슨에 의해 이끌리며 국제정의 남한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위한 국제법무팀은 서울에 있는 사실심 법정이 그녀의 구금을 6개월도 연장한 것에 대해 경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악한다. 그녀는 이미 6개월이 넘게 감옥에 있었고 그동안 그녀의 건강은 적절한 의료적 돌봄의 부재 속에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박 씨는 만성적인 의학적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 노인으로서 오직 감옥 밖에서만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감옥 밖에서만,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 의료진이 있고 뭐 소용없어요. 감옥 밖에서만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형편없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김세윤 부장판사와 함께 있는 그 판사들이 뭐라고요?
이미 다 끝난 롯데, 다 끝난 SK, 사실상 그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것들을 다 이미 그 판결, 다 그 심사를 끝낸, 재판을 다 마친, 그걸 가지고 또 지금 구속하겠다고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 재판장입니까? 정말 공의로운 대한민국의 재판 판사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한국에서는 그래요. 다수가 말이야. 그게 옳다고 얘기한다고 말이지. 그 한반도에서나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제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수로 따진다면 세계가 더 많지.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의 김세현 부장판사 그리고 함께하는 그 판사들, 그 법정이 주장하는, 한국 법정이 주장하는 그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어떤 사람 또 그럴 겁니다. 사대주의다고. 외국 변호사가 다 맞냐? 외국 변호사가 아니지. 국제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계속 인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만 명령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치 재판하는 거죠. 혁명 재판하는 거죠. 지금 박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아마추어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법에 아주 해박한, 아주 탑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라드니 딕슨 영국의 왕실 변호사가 국제법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재판관도 당신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전혀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세인 부장판사, 당신들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라드니 딕슨 변호사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전혀 입증될 수 없다. 전혀 입증될 수 없다. 바로 이 말이에요. 법정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항상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만 조건적인 석방 혹은 가택연금을 해야 한다. 가택연금을 할 수 있다. 조건적인 석방이나 가택연금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박 씨의 권리와 계속 기소하는 사람들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게 해줄 것이다. 법정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것입니다. 박 씨는 병들고 연약하다. 그녀는 구금 없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구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학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구금 연장은 선고가 없는 시점에서 특별히 징벌적이다. 아직 판정도 안 했는데 벌써 벌을 내려요. 이게 공의롭습니까? 법정은 아직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국제법무팀은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 가급적으로 빨리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부탁했다. 라드니 딕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은 재판을 받는 동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박 씨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이게 바로 국제법의 표준입니다. 남한 정부 당국은 올해 지속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건적 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치졸하고 외국에서 이 국제법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인권 침해하는 정부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관해 MH그룹 대표이자 옥스퍼드 대학 강사인 미시아나 호세이니안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현재 지금 한국의 사법제도에 의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 혹은 부적절한 처리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참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문재인 정부 지금
아주 국제법 아래서 도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어리석은 결정할지 아닐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이건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론이 아니라 혁명이 아니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법제도가 공의롭게 이렇게 이행될 때, 그렇게 작동할 때, 그때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박 대통령은 싱글입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지금 자녀도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가 둘이 있지만 과부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부보다 더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를 위해 변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기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변호하는 일을,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뭐 연탄 날라주고 쌀 갖다 주고 뭐 김치에다 갖다 주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오늘 제가 허커비 주지사에게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허커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중시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후원 계좌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 제가 페이펠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계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맨 아래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가,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의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조국이 되는 그런 앞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였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거기가 하와이가 바로 독립운동하고 또 건국을 위해 준비했던 그 땅인데, 아주 참 유서 깊은 땅인데 거기서 제가 아주 깊은 그런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 계시는 애국자들 똘똘 뭉치셔서, 또 미주의 동포들 똘똘 뭉치시고, 그리고 전 세계 우리 한인들 똘똘 뭉치셔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위대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예수 진실하신 내 친구, 강하고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에서 나를 건지셨네. 오 진실한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 예수 진실하신 내 친구, 강하고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에서 나를 건지셨네. 오 진실